수술 후 24시간 병원이 알리지 않은 것.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간단한 수술이라는 말을 믿고 수술대에 올랐던 43살 남성이 퇴원 단 하루 만에 화장실 바닥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수술 중 촬영된 사진 한 장이 병원이 숨겨온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의사가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면 그건 과실일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의료의 한계일까요? 2021년 6월 14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43살 김태훈 씨는 대전의 한 종합병원 수술실 문 앞에 섰습니다. 복강경, 담낭절 제술, 쉽게 말해 담낭. 그러니까 쓸개를 배의 작은 구멍을 뚫어 떼어내는 수술입니다. 집도인은 수술 전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1시간이면 끝납니다. 간단한 수술이에요. 걱정 마세요. 수술실 앞 대기실. 41살 아내 박지은 씨는 자판기 커피를 홀짝이며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그리고 3시간이 지났습니다. 결국 3시간이 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고 집도의 이승호 외곽과장이 나왔습니다. 그가 한 말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담낭 주변에 유착이 심해서 시간이 좀 걸렸어요. 잘 됐습니다. 그날 저녁 회복실에 누운 남편은 아내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좀 아프긴 한데 괜찮아. 다음날 아침 의료진은 회복이 빠르다며 퇴원을 권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외래 진료 예약만 잡아두면 된다고 했습니다. 김태훈 씨는 짐을 챙겨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한 지 5시간 만에 그의 얼굴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복통은 점점 심해졌고 밤 11시경 김태훈 씨는 화장실 바닥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이 확인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복강 안에 담즙이 800cc나 고여 있었습니다. 총담관, 그러니까 간에서 십이지장으로 담즙을 운반하는 관이 손상되면서 담즙이 뱃속으로 새어나온 것이었습니다. 담즙성 복막염 이미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응급 재수술이 진행됐습니다. 20일간의 입원, 2차례의 추가 수술, 그리고 6달간의 치료. 자영업자였던 김태훈 씨는 그 기간 동안 가게 문을 닫아야 했고 결국 폐업했습니다. 박지은 씨는 남편이 어느 정도 회복된 2021년 12월 병원에 수술 기록 일체를 요청했습니다. 받아본 자료 속에 수술 중 찍힌 복강경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의료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진 속에서 총담관 손상의 흔적이 명확히 보였습니다. 손상을 알았다면 당연히 배액관을 설치하고 최소 사흘은 입원 상태로 관찰했어야 했습니다. 2022년 3월 김태훈 씨 부부는 병원을 상대로 2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치료비 4,800만 원, 일실소득, 즉 일하지 못해 잃어버린 소득 9,500만 원, 그리고 위자료 8,700만 원이었음이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의사가 수술 중 손상을 알고 있었느냐 혹은 알 수 있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보호자에게 말하지 않고 환자를 퇴원시킨 것이 의료 과실에 해당하느냐는 것이죠. 우리 일상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자동차 정비사가 점검 중 차에 문제를 발견했는데 일단 그냥 들여도 되겠지 싶어서 말 안 하고 보냈다가 사고가 났다면 그게 과실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모두 언젠가 수술대에 오를 수 있고 그 순간 의사의 말 한마디가 우리 생사를 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원고 측, 그러니까 김태훈 씨 부부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수술 사진이 증거입니다. 사진을 보면 총담관 부위 클립의 위치와 주변 조직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집도인은 손상 가능성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최소한 배액관을 달고 사흘은 관찰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에게는 수술 중 어려운 박리 작업이 있었다는 사실과 합병증 위험을 알렸어야 했습니다. 그 설명이 있었다면 집에서 복통이 심해졌을 때 바로 병원에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박탈당한 겁니다. 반면 피고 측 병원의 입장도 들어봐야 합니다. 총담관 손상은 복강경 담낭절제술에서 발생률 0.3에서 0.5%에 해당하는 알려진 합병증입니다. 드물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병원 측은 수술 당시 출혈이나 담즙 누출이 관찰되지 않았고 복강경의 특성상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환자가 스스로 조기 퇴원을 원했고 당시 일반적인 회복 경과를 보여 퇴원 결정은 의학적으로 적절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응급 상황 발생 후에도 즉각 재수술을 시행했고 환자는 현재 일상으로 돌아왔다고도 했습니다. 이승호 과장은 법정에서 20년 경력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최선을 다했다고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수술 중 클립을 몇 개 사용했는지 총담관 주변을 몇 분간 확인했는지 구체적으로 묻자 그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김태훈 씨는 증인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의사는 과실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의료의 한계였던 걸까요?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병원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면 원고 승, 어쩔 수 없는 합병증이었다고 생각하시면 피고 승에 투표해 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 실제 판결 결과가 공개됩니다. 과연 판사는 어느 쪽 손을 들었을까요? 아직 스크롤 내리지 마세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병원 측의 책임을 70%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1억 6,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판단한 근거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민법 750조 불법 행위 책임입니다. 쉽게 말해 남에게 해를 끼쳤으면 배상해야 한다는 법인데요. 법원은 수술 사진과 감정 결과를 종합해 집도의가 총담관 손상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둘째, 의료법 24조 2 설명 의무 위반입니다. 의사는 수술 전후로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위험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도인은 유착이 심했다는 말 한마디만 했을 뿐 총담관 근접 박리를 했다거나 합병증 위험이 있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설명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사후관리 의무 위반입니다. 대한외과학회 진료 지침에 따르면 총담관 손상이 의심될 때는 배액관을 설치하고 최소 72시간 관찰해야 합니다. 병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수술 다음 날 바로 퇴원시켰습니다. 다만 법원은 환자 측 과실도 30% 인정했습니다. 퇴원 당일 복통이 있었는데도 병원에 연락하지 않은 점, 퇴원 시 받은 주의사항인 복통이 심해지면 즉시 내원하라는 안내를 따르지 않은 점이 고려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총 손해액 2억 3천만 원에서 환자 과실 30%를 뺀 1억 6,100만 원을 병원이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의료 행위의 불확실성은 인정하되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수술 후 의사에게 꼭 물어보세요. 수술 중 예상과 다른 점이 있었는지,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묻는 것은 권리입니다. 둘째, 퇴원 후 주의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구두 설명은 기억에서 사라지지만 종이는 남습니다. 셋째, 퇴원 후 몸에 이상이 생기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병원에 연락하세요. 참으면 안 됩니다. 넷째, 수술 기록과 사진은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분쟁이 생겼을 때 이 자료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병원이 다 알아서 해줄 거라는 믿음,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70대 30이라는 책임 비율, 적절하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병원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했을까요? 버딩미는 매주 우리 삶과 맞닿아 있는 실제 판례를 여러분과 함께 판단합니다. 오늘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투표와 댓글이 버딩미를 만들어 갑니다.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